한국이 사막에서 무엇을 한다고요? 전 세계 누구도 성공한 적 없습니다. 믿지 마세요. 오늘은 불모지에서 피어난 혁신, 사막의 녹색 기적, 자존심을 넘어선 국제협력이라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그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뀐 감동의 이야기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 이름은 사미르 아라산입니다. 오늘은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그날 아침이 아직도 생생해요. 모든 것이 바뀐 그 아침 말이죠. 해가 막 떠오르고 있었어요. 사막 전체가 황금빛과 호박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문에서 바라보니 끝없는 모래 언덕들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어요. 정말 아름다웠지만 위험하기도 한 곳이었죠. 이곳은 제 고향이자 제 왕국이면서 동시에 제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전통농업개발청의 총책임자였어요. 쉽게 말하자면 거의 아무것도 자라지 않으려는 땅에서 어떻게 식량을 재배할지 고민하는 사람이었죠. 매일 아침 저는 제 책상에 앉아 같은 실망스러운 보고서들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우리나라는 석유가 풍부해서 많은 부를 가져다 주었지만 국토의 95%가 사막이었거든요. 석유는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매년 수십억 달러를 다른 나라에서 식량을 사는데 쓰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어요. 만약 그 식량 수송이 중단된다면 우리 국민들은 굶주리게 될 거였죠. 국왕님은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저를 믿고 계셨어요. 국왕님은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해서 더 강하고 독립적인 나라가 되길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여름 기온이 평균 섭씨 50도까지 오르는 모래 속에서 작물을 키울 수 있을까요? 물이 금보다 귀한 이곳에서요?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도해봤어요. 유럽 전문가들이 대규모 관계 시스템을 가져왔지만 그것은 우리의 제한된 지하수를 너무 많이 사용했을 거예요. 스페인 기술을 활용해 비싼 온실을 지었는데 2천만 달러를 들였지만 우리 기후에서 온실을 냉각하는 비용 때문에 식량 재배 비용이 너무 비싸졌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그 무게가 제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매달 저는 국왕님 앞에 서서 또 다른 실패를 보고해야 했습니다. 국왕님의 눈에서 점점 커지는 걱정을 볼 수 있었어요. 그날 아침 또 다른 월간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 비서가 왕실 인장이 찍힌 봉투를 들고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안에는 초대장이 아니라 다음 달 세계 농업 엑스포에 참석하라는 명령이 들어있었어요. 우리에게 해결책을 찾아오게 사미르. 국왕님의 메모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것이 자네의 마지막 기회일세. 두통과 약간의 어지럼증이 생긴 것 같았어요. 마지막 기회라는 말이 제 머릿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들을 모아 궁전으로 향했어요. 제가 도착했을 때 왕실 대기실은 시원하고 조용했습니다. 국왕님은 제가 최근의 실패에 대해 설명하는 동안 인내심 있게 듣고 계셨어요. 제 차트의 숫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너무 많은 돈이 들었고 너무 적은 식량이 재배되었다는 것이었죠. 죄송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세계 농업 엑스포에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겠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저는 우리가 이미 시도해보지 않은 것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국왕님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이셨어요. 때로는 사미르 해결책은 우리가 가장 기대하지 않는 곳에서 오는 법이라네. 열린 눈으로 가보게. 어쩌면 열린 마음도 함께 가지고 말이야.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의심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미 발견하지 못한 어떤 기적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엄청난 부와 돈으로 살 수 있는 최고의 전문가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누가 할 수 있을까요? 2주 후 저는 세계 농업 엑스포의 거대한 홀을 걷고 있었어요. 전 세계 국가들의 부스에서 그들의 농업 기술을 전시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시도했거나 고려했던 것들이었죠. 새로운 관계 시스템, 가뭄에 강한 씨앗, 전통적인 온실 디자인 같은 것들이요. 새로운 것은 없었어요. 우리의 혹독한 사막에서 작동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는 막 떠나려고 하고 있었는데 구석에 있는 작은 부스가 눈에 들어왔어요. 그곳은 큰 회사들처럼 화려한 전시물이 없었습니다. 그저 스마트팜 이노베이션이라고 적힌 간단한 간판과 그 아래 대한민국이라고 쓰여 있었죠. 저는 거의 지나쳐버릴 뻔했어요. 한국이 사막농업에 대해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그들의 나라는 산과 강이 있고 비가 내리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모래와 더위 속에서 식량을 재배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하지만 무언가가 저를 멈추게 했어요. 그들의 부스 안에는 유리상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이상한 보라색 불빛 아래 제가 본 것 중 가장 건강해 보이는 상추가 자라고 있었어요. 한 표지판에는 그들의 시스템이 전통적인 농업보다 90% 적은 물을 사용한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한국인 남성이 미소 지으며 저를 맞이했어요. 저는 최지훈 박사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우리의 스마트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고 싶으신가요? 저는 거절하고 싶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제 믿음을 고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국왕님의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열린 눈, 열린 마음. 보여주세요. 저는 간단히 말했어요.
그리고 그 두 마디 말로 제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이 모든 것을 바꿔놓을 거였어요. 저에게, 우리나라에게,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게 말이죠. 그날 저는 최 박사님의 부스 앞에 생각보다 오래 서 있었어요. 보라색 불빛 아래에서 완벽하게 자라고 있는 상추가 담긴 작은 유리 상자가 저를 사로잡고 있었거든요. 최대한 관심 없는 척했지만 말이에요. 주변에는 박람회가 활기차게 진행되고 있었지만 저는 오직 이 특이한 기술에만 집중하고 있었답니다. 저희 스마트팜 시스템은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식물이 필요한 모든 것을 제어해요. 최 박사님이 설명하고 계셨어요. 다양한 색깔의 차트와 숫자가 보이는 작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죠. 온도, 물, 빛 모든 것이 식물이 자라기에 완벽한 환경으로 맞춰져 있답니다. 저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의심이 가득했어요. 이런 기술이 시원한 전시장에서는 잘 작동할지 몰라도 우리나라의 뜨거운 사막에서도 될까요? 모래폭풍이 며칠씩 계속될 때는요? 심지어 선인장도 살아남기 힘든 고온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이게 정말 제 나라에서도 작동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제 목소리에서 의심이 드러나지 않게 조심하며 물었어요. 최 박사님은 자신감 있게 미소 지으며 대답하고 계셨습니다. 약간의 조정은 필요하겠지만 네,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양한 환경에 맞는 시스템을 설계해 왔거든요. 핵심은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제어된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저는 그의 명함을 받고 연락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자리를 떠나면서 주머니 속에서 그 명함을 살짝 구겼어요. 지금까지 너무 많은 외국 전문가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거창한 약속을 했지만 우리 사막의 혹독한 현실 앞에서 실패하는 모습을 봐왔거든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제 보좌관에게 귀국 준비를 하라고 전화했어요. 박람회는 내 예상대로였어. 추진할 가치가 있는 건 없었어. 그렇게 말하고 있었죠. 하지만 주머니를 비우다 보니 최 박사님의 명함이 책상 위로 떨어졌어요. 무언가가 저를 움직여서 그 명함을 펴고 통계 자료를 다시 살펴보게 만들었습니다. 물 사용량 90% 감소, 5배 높은 생산성, 태양광 발전 시스템. 다음날 아침 저는 국왕에게 보고서를 보냈어요. 한국 기술에 대해서는 맨 마지막에 간략하게 언급했을 뿐이었죠. 이걸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제가 틀렸어요. 귀국 3일 후 저는 왕궁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국왕은 왕좌가 아니라 서류로 가득한 작은 테이블에 앉아 계셨어요. 제 보고서와 놀랍게도 인터넷에서 인쇄한 한국 스마트팜에 관한 정보들이었죠. 자네가 이 기술을 너무 빨리 무시해버렸군. 국왕이 손가락으로 서류를 톡톡 두드리며 말씀하셨어요. 직접 작동하는 걸 보고 오게. 제 가슴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어요. 한국에 가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래. 그들의 농장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그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지 판단하게. 거절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와 너무 다른 나라를 방문해서 이미 작동하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는 기술을 보러 간다는 게 시간 낭비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그 실용적인 걱정 아래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제가 거의 알지 못하는 나라의 도움을 필요로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꺼리는 완고한 자존심이었죠. 국왕님, 저는 조심스럽게 말을 시작했어요. 저를 한국에 보내시면 현재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지연될 것입니다. 대신 그쪽 전문가들을 여기로 초대하는 건 어떨까요? 국왕은 고개를 저으셨어요. 자네는 먼저 그들의 시스템이 그들 환경에서 작동하는 걸 봐야 해. 그 다음에 그들을 여기로 초대할지 결정하지. 저는 그 어조를 알고 있었어요. 결정은 이미 내려진 거였죠. 일주일 후 저는 서울행 비행기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우리 사막의 넓은 갈색과 금색 풍경이 구름으로 바뀌더니 결국 한국의 푸른 산들로 변해갔습니다. 지나가는 풍경마다 다 제가 알고 이해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저를 멀어지게 하고 있었어요. 제가 도착한 서울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 전혀 달랐어요. 높은 유리 건물들이 하늘을 향해 솟아 있었고 화면과 불빛이 모든 곳을 덮고 있었죠. 차들은 깨끗한 거리를 따라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마치 미래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최 박사님이 공항에서 저를 맞이했는데 박람회에서 기억했던 것과 같은 자신감 넘치는 미소를 짓고 계셨어요.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알하산 씨, 그가 약간 머리를 숙이며 말했어요. 이렇게 먼 곳까지 와주셔서 영광입니다. 저는 여전히 제 임무와 이 낯선 곳의 불편함을 느끼며 뻣뻣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국왕의 명령 때문에 왔습니다. 솔직하게 말했죠. 아직도 당신의 기술이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최 박사님은 기분 나빠하는 대신 부드럽게 웃으셨어요.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믿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저 열린 마음으로 보기만 하세요. 내일 저희 최대 스마트팜 시설을 보여드릴 테니 그때 직접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모두 낯설거든요. 읽을 수 없는 간판의 언어, 지나가는 레스토랑에서 나는 음식 냄새, 사람들이 움직이고 말하는 방식까지도요.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낯선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며 이상한 감정의 혼합을 느끼고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이 여정의 모든 것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여기서는 우리에게 도움이 될 만한 것이 없다고 보고하고 작동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쉬울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다른 한편 더 작고 조용한 부분은 호기심을 느끼고 있었어요. 만약 여기에 우리 국민을 도울 수 있는 무언가가 정말로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제 자존심과 편견이 해결책을 가로막고 있는 거라며? 저는 고향의 끝없는 모래 언덕을 생각하며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일 제가 보게 될 것 때문에 그 풍경이 언젠가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호텔 창문에 가벼운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고 있었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내리는 비는 처음 봤답니다. 제 나라에서는 비가 아주 드물게 오지만 한 번 오면 아주 거세게 와서 마른 강이 순식간에 물에 잠기곤 하거든요. 그런데 한국의 이 비는 달랐어요. 부드럽고 꾸준하게 내리면서 도시 전체를 푸르스름한 안개 속에 감싸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정확히 아침 8시에 도착하셨어요. 간단한 흰색 셔츠를 입고 우산을 들고 오셨는데 차로 걸어가는 동안 그 우산을 저와 함께 쓰셨죠.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고 대부분 알록달록한 색깔의 우산을 들고 있었는데 위에서 보면 마치 움직이는 꽃들 같았어요. 저희 연구시설은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운전하면서 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5년 전에 정부와 협력해서 지은 곳이죠. 도시가 점차 시골로 바뀌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높은 건물들이 작은 주택들로 바뀌더니 이내 푸른 언덕과 깔끔한 들판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푸르렀어요. 제 사막 고향의 황금빛 갈색과 강렬한 백색과는 너무나 달랐죠. 이런 환경에 맞게 설계된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사막에서 가능할까요? 주변의 풍성한 풍경을 가리키며 물었어요. 최 박사님은 시선을 도로에 고정한 채 대답하셨어요. 저희 시스템의 아름다움은 자체적으로 환경을 만든다는 거예요. 외부 조건에 의존하지 않거든요. 확신이 가지 않았지만 나무들로 둘러싸인 큰 단지에 도착할 때까지 조용히 있었어요. 입구 표지판에는 한국어와 영어로 국립 스마트팜 연구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메인 건물은 밖에서 보면 평범했어요. 단순한 유리와 철강 구조물이었죠. 그런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마치 다른 세계로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안에는 유리 챔버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각 챔버마다 다양한 색깔로 빛나는 조명 아래에서 자라고 있는 다른 종류의 식물들이 있었어요. 흰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챔버 사이를 오가며 화면을 확인하고 장비를 조정하고 있었죠. 여기가 저희 주요 연구층입니다.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다양한 작물에 대한 여러 재배 조건을 테스트하고 있어요. 박사님은 토마토 식물이 자라는 챔버로 저를 안내했어요. 식물들은 키가 크고 건강해 보였고 줄기에는 빨간 열매가 무겁게 달려 있었어요. 그런데 흙이 없었어요. 식물들은 작은 큐브에서 자라고 있었고 뿌리는 채널을 통해 흐르는 투명한 용액 속에 담겨 있었죠. 이건 수경재배입니다. 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식물들이 물에서 모든 영양분을 얻기 때문에 흙이 필요 없어요. 더 가까이 몸을 숙여 물었어요. 이게 물을 얼마나 사용하나요? 이 토마토들은 전통적인 농업 방식의 약 10분의 1 정도만 사용해요. 그리고 대부분의 물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10분의 1이라. 물이 가장 귀중한 자원인 나라에서 온 저에게는 이 숫자가 마치 물리적인 충격처럼 다가왔어요. 최 박사님은 제 표정에서 무언가 변화를 느끼셨는지 살짝 미소 지으셨어요. 제어실을 보시겠어요? 제어실은 각 재배 챔버 내부의 숫자, 그래프, 이미지를 보여주는 화면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 여성이 메인 콘솔에 앉아 가끔씩 키보드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김 씨는 저희 수석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최 박사님이 저희를 소개해 주셨어요. 여기서 모든 것을 제어할 수 있어요. 온도, 습도, 빛 주기, 영양분 혼합, 이산화탄소 수준 식물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죠. 김 씨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화면으로 시선을 돌렸어요. 가장 큰 화면에서는 상태를 다양한 색상으로 표시하는 모든 챔버의 지도가 보이고 있었습니다. 전원이 끊기면 어떻게 되나요? 물어봤어요. 우리나라는 부유하지만 인프라가 불안정할 수 있거든요. 태양광 패널이 주 전력원이에요. 최사님이 에너지 생산을 보여주는 화면을 가리키셨어요. 그리고 백업 발전기도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외부 전력 없이도 최대 3일 동안 중요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어요. 그가 주는 각 대답은 마치 제 걱정을 미리 예상한 것 같았어요. 마치 이전에 제 모든 의심을 다 들어본 것처럼요. 다음으로 박 박사님은 저를 더 큰 온실구역으로 데려갔어요. 연구 챔버와 달리 이곳은 정말 컸어요. 축구장 크기만 했죠. 안에는 상추, 오이, 고추가 줄지어 자라고 있었어요. 공기는 완벽하게 느껴졌어요. 너무 습하지도 너무 건조하지도 않았거든요. 작업자들이 줄 사이를 오가며 채소를 수확하고 식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이건 상업적 규모의 운영입니다. 최 박사님이 설명해 주셨어요. 모든 것이 센서와 카메라로 모니터링되고 있어요. 식물이 스트레스나 질병 징후를 보이면 시스템이 즉시 직원들에게 알려줍니다. 한 작업자가 완벽한 상추머리를 수확해 상자에 조심스럽게 담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여기서 얼마나 생산하나요? 이 시설은 전통적인 농업에서 이 면적의 5배가 필요한 양을 생산합니다.
그리고 외부 날씨와 상관없이 연중 무휴로 운영됩니다. 연중 생산, 계절에 의존하지 않는다니. 머릿속으로 이것이 우리나라에 의미할 수 있는 바를 계산하기 시작했어요. 기술이 아무리 인상적이라도 내 안의 고집스러운 목소리는 여전히 저항하고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한국의 온화한 기후에서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이런 섬세한 시스템들이 우리의 극단적인 사막 조건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최 박사님은 제 생각을 읽은 것 같았어요. 저와 함께 가시죠. 그가 말했어요.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는 저를 주요 시설에서 떨어진 작은 건물로 안내했어요. 안에는 컨테이너 크기의 단일 챔버가 있었는데 벽은 다른 재배구역보다 훨씬 두꺼웠습니다. 이것은 저희 극한 환경 시뮬레이터입니다. 그가 설명했어요. 지금은 당신 나라의 여름 조건을 모방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어요.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고향의 익숙한 열기가 느껴졌어요. 온도 디스플레이는 47도씨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이건 우리 기준으로도 무더운 온도였죠. 그런데도 이 챔버 안에서는 푸른 잎채소가 조명 아래에서 자라고 있었고 잎은 싱싱하고 완벽해 보였어요. 어떻게요? 이 말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3중 단열벽, 첨단 냉각 시스템, 태양 반사 코팅, 그리고 내열성에 맞게 품종 개량된 특수 품종입니다. 최 박사님은 각 요소를 하나씩 가리키며 설명해 주셨어요. 냉각에 더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당신 나라의 태양광 발전은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 거예요. 고향의 사막 열기를 느끼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푸른 식물을 보고 있노라니 시설을 나오면서 최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시스템을 당신 환경에 맞게 조정하기 위한 재정 모델과 자원 계산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것이 머릿속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었거든요. 네, 기술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를 고향에 도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농업에 접근하는 모든 방식을 바꾸는 걸 의미했어요. 우리의 전통적인 방법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였죠. 그건 사막뿐만 아니라 제 자신의 자존심까지도 극복해야 한다는 의미였습니다. 한국에서 돌아오는 비행기는 갈 때보다 더 길게 느껴지고 있었어요. 제 머릿속은 제가 본 모든 것들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수첩에 빼곡히 적은 메모, 수십 장의 사진, 그리고 최 박사님이 주신 자료가 담긴 작은 하드 드라이브도 갖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짊어지고 있던 가장 무거운 것은 제가 틀렸다는 사실이었어요. 완전히 틀린 건 아니었지만 충분히 틀려서 걱정으로 배가 쪼그라드는 느낌이었죠. 국왕에게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제가 무시했던 그 기술이 사실은 우리의 가장 큰 희망일지도 모른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비행기가 고향을 향해 내려가고 있을 때 창문 밖으로 아래에 펼쳐진 끝없는 사막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익숙한 황금빛 풍경이 사방으로 펼쳐져 있었죠. 그 척박함 속에서도 아름다웠지만 이제는 다르게 보이고 있었어요. 변할 수 없는 적이 아니라 해결책이 있을지도 모르는 도전으로 말이에요. 귀국 다음 날 왕궁에서 저를 소환했습니다. 모든 결과를 정리하거나 제대로 된 발표 자료를 준비할 시간조차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메모, 사진이 담긴 태블릿, 그리고 데이터 드라이브를 모았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회의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국왕뿐만 아니라 농업 담당위원회 전체가 기다리고 있었죠. 재무장관도 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얼굴에는 이미 의심스러운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저를 수년간 외국 기술에 맞서 싸워온 고집스러운 전통주의자로 알고 있었거든요. 사미르, 한국에서 무엇을 발견했는지 말해보게, 국왕이 말씀하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폐하, 위원회 여러분, 저는 우리나라에 도움이 될 만한 것을 아무것도 찾지 못할 거라 생각하며 한국에 갔습니다. 하지만 제가 틀렸습니다. 방 안이 아주 조용해졌어요. 태블릿을 디스플레이 화면에 연결해서 스마트팜 시설의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의 10%의 물만 사용하는 수경재배 시스템을 설명했어요. 온도부터 식물 건강까지 모든 것을 모니터링하는 AI 제어 시스템도 보여주었죠. 우리 사막 조건을 모방하면서도 완벽한 채소를 생산해내는 특별한 컨테이너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재무장관이 끼어들었어요. 이 기술에 얼마나 많은 비용이 들지? 이 질문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이 준비를 도와주신 재정 예측 자료를 보여드렸어요. 초기 투자는 상당할 것입니다. 인정했죠. 50헥타르 시범 사업에 3억 리알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운영 비용은 현재 농업 방식보다 70% 낮을 것이고 3년 내에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이 다른 기술들이 실패한 곳에서 성공할 거라고 믿는 건가요? 수자원부 장관이 의심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과거에 저였다면 그분의 의심에 동의했을 겁니다. 위험성, 불확실성, 실패 가능성을 제일 먼저 지적했을 거예요. 네, 단호하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 시스템은 우리 사막을 억지로 다른 것으로 바꾸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막과 분리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을 만들어내죠. 우리가 풍부하게 가진 자원, 햇빛과 기술을 활용해 우리에게 부족한 것을 보완합니다. 국왕은 저를 오랫동안 바라보고 계셨어요. 사미르, 자네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군. 항상 외국이
해결책에 가장 회의적이었던 자네가 말이야. 제가 편견을 넘어서 볼 때 무엇이 가능한지 보았습니다. 다른 나라의 지식과 우리의 필요와 자원을 결합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이죠. 우리는 이 시범 사업을 승인할 것이다. 그가 발표했어요. 다음 달에 건설을 시작하게. 3일을 자네가 모든 것을 감독할 거야. 성공이든 실패든 자네 책임이 될 것이네. 안도감과 공포가 동시에 저를 채우고 있었어요. 원하던 승인을 얻었지만 이제 이 외국 기술, 이 한국의 스마트팜 시스템이 실제로 우리 사막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거든요. 몇 주 후 한국 기술팀이 도착했습니다. 리야드 외곽에서 건설이 시작됐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3일의 어리석음이라고 불렀습니다. 다른 모든 것들처럼 틀림없이 실패할 외국 기술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라고요. 작업자들이 모듈식 컨테이너를 조립하고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고 물과 전기 시스템을 연결하는 동안 여름 더위는 정말 혹독했어요. 어떤 날은 온도가 52도까지 올라가서 한낮에는 공사를 중단해야 했죠. 모래폭풍 때문에 작업이 며칠씩 지연되기도 했고요. 매일 현장을 방문하면서 우리 스마트팜의 뼈대가 천천히 형태를 갖춰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지연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걱정이 커져갔습니다. 이것이 작동할 거라고 믿은 게 어리석은 일이었을까요? 우리의 혹독한 환경에서 실패할 기술의 재평판, 어쩌면 제 경력까지 걸었던 걸까요? 첫 번째 묘목을 영양에게 심은 날은 흥분되면서도 무서웠어요. 시스템이 가동되기 시작했습니다. 불빛이 이상한 보라색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물이 재배 채널을 통해 순환되기 시작했고 냉각 시스템이 윙윙거리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기다렸습니다. 다음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해 뜨기 전에 현장에 도착했어요. 모든 시스템을 점검하고 모든 출력값을 연구하고 작은 식물들에게서 스트레스나 실패의 징후가 있는지 검사했죠. 최 박사님의 팀은 매일 조정을 하면서 우리의 특정 조건에 맞게 모든 것을 미세 조정했습니다.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 다음에는 더 빠르게요. 푸른 잎이 펼쳐지고 줄기가 강해졌어요. 바깥에 타는 듯한 열기에도 불구하고 우리 컨테이너 안에서는 생명이 번성하고 있었습니다. 첫 수확의 날이 왔어요. 국왕 직접 이를 지켜보러 오셨습니다. 왕실 수행원들의 주시하는 눈길 아래 작업자들이 재배 채널을 통해 움직이며 완벽한 상추 머리와 허브 다발을 조심스럽게 잘라내고 있었어요. 국왕은 우리 사막 농장에서 갓 수확한 상추 잎을 맛보셨어요. 그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것보다 더 맛있군, 그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완전히 영구적으로는 아니지만 앞으로도 도전이 있고 완벽하게 해야 할 시스템이 있고 비용을 줄여야 하겠지만요. 하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날 밤 사무실에 혼자 앉아 첫 수확의 생산 데이터를 보고 있었어요. 숫자는 예상보다 더 좋았습니다. 수확량은 높고 물 사용량은 낮고 품질은 훌륭했어요. 최 박사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이것은 시작일 뿐입니다. 사막밤의 어둠 속에서 빛나고 있는 우리 스마트팜의 먼 불빛을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어요. 첫 수확 이후 3년이 흘렀어요. 오늘 우리가 지금은 국립 스마트팜 계획이라 부르는 이곳을 걸으면서 우리가 이룬 성과가 믿기지 않을 정도예요. 50헥타르의 작은 실험으로 시작했던 것이 이제는 우리 사막 한가운데 5,000헥타르의 생산적인 농지로 성장했거든요. 아침 햇살이 제가 볼 수 있는 끝까지 뻗어있는 유리와 금속 구조물에 반짝이고 있었어요. 각 구조물 안에서는 세심하게 제어된 조건 아래 다양한 작물들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죠. 잎채소, 토마토, 오이, 고추, 심지어 딸기까지 완벽한 줄을 이루며 자라고 있었고 최근에는 밀과 쌀 같은 곡물 작물도 실험하기 시작했답니다. 원래 구역 중 하나에서 토마토를 수확하는 작업자들을 지켜보려고 잠시 멈췄어요. 그들은 재배 채널 사이를 효율적으로 움직이며 완벽하게 익은 과일만 골라 따고 있었죠. 그들의 얼굴에는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이 담겨 있었어요. 이 작업자들 중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저처럼 회의적이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들은 이 새로운 농업 방식의 전문가가 되었답니다. 제가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재배하는 음식뿐만 아니라 우리 농장 단지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에요. 과학자들은 이것을 녹색 오아시스 효과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 시설에서 방출되는 수분이 작은 미기후를 만들어냈거든요. 한때 모래뿐이던 지역에 사막 토착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했고 작은 동물들과 새들이 이 지역으로 돌아왔어요. 생명이 우리 벽을 넘어 퍼져나가고 있었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소에서 잠시 멈췄어요. 우리 스마트팜 단지와 그 너머의 황량한 사막을 모두 볼 수 있는 작은 언덕이죠. 이 풍경은 매일 우리가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열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일깨워주고 있었죠. 제 휴대폰에서 알림 소리가 울렸어요. 우리 모니터링 시스템이 17구역의 습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알려주고 있었거든요. 3년 전에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 박사님 팀의 도움이 필요했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 기술자들이 쉽게 처리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기술을 사용하는 법뿐만 아니라 개선하는 법도 배웠거든요. 이웃 국가에서 온 방문객 그룹이 기다리고 있는 교육센터로 걸어갔어요.
가까이 다가가자 나시르가 그들에게 대기 중 수분 포집 시스템을 시연하고 있었어요. 나시르는 우리가 처음 현지에서 고용한 사람 중 하나였는데 베두인 가족 출신의 젊은이로 정규 교육은 많이 받지 못했지만 놀라운 실용적 지능을 가지고 있었죠. 그는 우리 냉각 시스템이 공기 중에 잠재적 수분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수집 방법을 설계했어요. 그의 혁신 덕분에 물 자급 자족률이 15% 향상되었답니다. 국제 대표단들이 존경심과 관심을 가지고 나시르의 말을 듣고 있었어요. 그들은 메모를 하며 그의 설계에 대해 질문하고 있었죠. 교육센터 너머에는 연구 건물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우리 과학자들이 대학들과 협력하여 스마트팜 환경에 맞게 특별히 개량된 새로운 작물을 개발하고 있었죠. 우리 연구팀의 거의 절반이 여성이었는데 그들은 우리 일에 귀중한 관점을 가져오고 있었답니다.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에 매달 업데이트하는 생산 통계벽을 지나쳤어요. 그 숫자들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죠. 우리 스마트팜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소비되는 모든 채소의 40%를 생산하고 있었어요. 식품 킬로그램당 물 사용량은 전통적인 사막 농업에 필요한 양의 단 7%에 불과했고 지난달에는 최고급 토마토를 유럽에 처음으로 수출했답니다. 제 사무실은 3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추가물이 있었어요. 제 책상 맞은편 벽에는 첫 수확일에 찍은 저와 최 박사님의 사진이 걸려 있었거든요. 우리는 초록색 상추에 둘러싸여 서 있었고 둘 다 피곤하지만 행복한 얼굴로 미소 짓고 있었어요. 최 박사님이 한국에서 원래 화상회의를 위해 전화하고 계셨어요. 그의 팀이 더 이상 우리 운영에 직접 관여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는 긴밀한 연락을 유지하며 혁신을 공유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죠. 화면에 박 박사님이 나타났는데 처음 만났을 때보다 머리카락이 조금 더 백발이 되어 있었어요. 인사를 나눈 후 그는 우리의 최신 확장에 대한 소식을 물었죠. 저는 그에게 우리의 성공과 비슷한 시스템을 자국에 도입하고 싶어하는 방문 대표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나시르의 새로운 물 포집 시스템과 밀 재배에 대한 진전도 언급했고요. 당신들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멀리 왔네요. 최 박사님이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어떤 면에서는 당신들 시설이 이제 우리 것보다 더 발전되었어요. 저는 한때 이 사람과 그의 기술을 의심했던 때를 떠올렸어요. 한국에서 온 어떤 것도 우리 사막 국가를 도울 수 없을 거라고 확신했던 때요. 제가 얼마나 틀렸었는지.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웠습니다. 그에게 말했어요. 당신의 기술과 우리의 결단력이 이것을 가능하게 했죠. 통화가 끝난 후 저는 창밖으로 우리 농장 너머의 사막을 바라보았어요. 늦은 오후에 햇살이 모래 언덕을 황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죠. 멀리서 우리 시설 경계 밖에서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한 얇은 초록색 선이 보이고 있었어요. 오늘 밤에는 자신들의 스마트팜을 건설하고 싶어하는 5개 이웃 국가의 대표들에게 연설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기술뿐만 아니라 여정에 대해 이야기할 거예요. 가장 큰 장애물이 사막이나 열기나 물 부족이 아니었다는 것에 대해서요. 우리의 사막은 여전히 사막이에요. 모래와 열기는 여전히 그대로지요. 하지만 이제 그 안에서 그곳에서 퍼져나가며 생명이 새로운 방식으로 자라고 있어요. 마치 새로운 아이디어와 가능성이 제 안에서 자라난 것처럼요. 사막이 꽃피고 우리도 함께 성장하고 있었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